처음부터 우리 성향과 맞는 사람들을 위주로 뽑고 비슷한 사람들을 처음부터 채용 자체를 잘해야 된다고. 뭐라 했지? 뭐라고? 관상 보시나요? 저희 MBTI 보이시죠? 1등 신세계 5만 원. 신세계 5만 원 상품권 받아가신 손님이 한 50분은 이상 될걸요? 주차가 4시간까지 가능해요. 충분히 식사하시고 뭐 여유롭게 정말 산책까지 하실 수 있는. 진짜 옹심이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보통 일? 이거는 아무나 못해요. 진짜 마음 먹고 해야 돼, 옹심이 하려면. 저 가방 좀 갖고 올게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출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대골막국수 운영하는 이한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일찍 출근하시네요? 아, 네. 저희가 며칠 전에 동탄 오산점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좀 아침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일찍 출근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저희가 지금 본점은 안산에 있고요. 수원이랑 여주 이렇게 총 3매장이 있었어요. 오산, 동탄에 매장을 하나 더 오픈하게 된 거예요. 전부 다 직영으로 운영을 하시나요? 네, 전부 다 직영이에요. 매장을 4개나 운영을 하시는데 자동차가 조금 소박하네요. 아, 이게 저희가 짐차로 쓰던 차인데 직원 차를 새로 이제 맞춰주고 그 차는 제가 갖고 왔어요. 아, 직원들한테 차도 맞춰줘요? 직원들이 이제 출퇴근하기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매장이 여러 개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지점으로 지원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관리자가 되고 직급도 생기고 이러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직원들한테는 네, 차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동탄 오산점은 네. 오픈한 지 얼마 되신 거예요? 저희가 10월 4일에 오픈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따끈따끈한 신상 개업이죠. 추석 연휴 때 오픈을 네. 하시고 그럼 하루도 쉬지 못하신 거예요? 저희가 추석의 대목이다 보니까 추석 때 좀 오픈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무리해서 네, 일찍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석에 계속 일을 하면 네. 직원들이 나와요? 추석에는 직원들한테 일단 지원을 좀 받고요. 추석에 근무하는 만큼 좀 베네핏은 챙겨주고 있어요. 섭섭지 않을 만큼. 나름? 나 블랙 글레이즈드 라떼 먹어야겠다. 라떼 뜨거운 거 한 잔이랑요 다 그란데로 주세요. 이렇게 출근길에 직원들 커피까지 다 사시는데 오픈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커피도 못 마시고 그냥 일한 것 같아요. 그치? 이렇게 친근한 스타벅스 처음 보네. 그런가? 이렇게 직원 응대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시나 봐요. 습관인 것 같긴 해요. 숨 쉬듯이 자연스러운. 둘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부부가 뭐 일하고 그냥 일상이 좀 경계가 없이 대화의 주제들이 항상 이렇게 빠지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는 음식 맛도 자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손님의 마음을 잡기에는 이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거에 중점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손님들이 오셨을 때 어쨌든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서 오시는 거잖아요. 식당을 방문하는 목적이 그냥 단순히 내가 한 끼를 때우겠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겠다, 연인과 좋은 시간을 보내겠다 이런 마음들이 마음 한켠에 다 있어서 오시는 거잖아요. 좀 그런 시간에 누가 되지 말자 그런 얘기들을 직원들한테도 평소에 많이 해요. 감사합니다. 보통 저도 밖에 나가서 식당들을 경험해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손님들은 이런 거를 좀 안 느끼셨으면 좋겠다. 여긴가요? 네, 맞아요. 주차장. 이야, 여기 주차장이 엄청나네요.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그런 매장이기 때문에 주차가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저희 본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최근에 이전을 했거든요, 올해. 근데 거기도 결국 주차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됐어요. 아, 주차만큼은 우리 손님들이 좀 편안하게 방문하시려면은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 생각이 있어서 주차장 넓은 매장들 위주로 물건을 많이 봤었고 이 주차장을 보고 반해서 여기로 들어오게 된 거죠. 화환도 엄청 많이 받으셨네요. 전국 각지에서 식당 하시는 대표님들이 보내주신 거네요. 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10시 50분부터 이제 손님 입장하시거든요.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려고요. 그럼 맨 처음에 오셔서 네. 체크하시는 것들은 어떤 게 네.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근무하는 표가 있거든요. 체크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오픈 체크리스트. 네. 엄청 빼곡한데? 되게 많아 보이죠. 동선별로 하면 금방 해요. 1시간이면은 뚝딱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초보자가 와도
바로바로 근무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냥 한 번만 교육받으면 누구든 와서 이렇게 쉽게 일을 할 수 있게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홀에서 근무하는 친구도 이제 스리랑카 친구인데 요거를 한번 교육해줬더니 다음날부터 바로 이제 실행을 해서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고 그냥 요거 보고 확인해주고 혹시 잘 안 된 거 있으면은 다시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맞춰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다 하고 나서는 저희 협업 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체크리스트 업무 보고 게시판이 있거든요. 저희가 엄청 오랫동안 해온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고 근무가 끝날 때 사진을 다 이렇게 올려야 돼요. 또 이게 모든 지점들이 다 이제 여기서 통합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제 몸은 하나고 매장은 여러 개니까 이거를 제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게 된 거죠. 이미 얼굴 팔렸어. 며칠 동안 어떠셨어요? 어려운 거 없으셨어요? 지금 뭐 손발 맞춰서 가고 있는 단계라 네.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잘 기록해두자. 손님을 응대하기 때문에 코리안 배워야 된다. 한국어 공부하고 말을 거셔도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자신감 있게 파이팅!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있으신 분이 어. 스리도 보고 왔다고. 오? 와 대박이다. 저도 안 하는데. 오 진짜 대박이네. 아 그래. 소모는? 이거 동사했었어요. 분위기가 되게 좋네요. 네, 아 저희 즐겁게 항상 일하려고 하죠. 그럼 노하우가 있으세요? 노하우? 어쩜 이렇게 분위기가 좋으시죠? 아 저희 남편 역할이 좀 큰 것 같은데요. 저희 남자 사장님이 그런 거를 좀 잘해요. 그냥 타고난 것 같아요. 사람들 오면 편하게 해주고. 일은 확실하게 가르치되 어. 그 외의 것들은 편하게 해주는 편. 일이 워낙 힘드니까. 일을 확실하게 그 자기가 하면 되는데 맞죠? 진짜로. 저희는 좀 일을 명확하게 매뉴얼대로 알려주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렇게 혼자 고민하거나 좀 고심하는 시간들을 많이 줄여주려고 하고요. 네. 그래도 어쨌든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네. 그 개개인의 성격들이 들어갈 네.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대걸막국수 직원분들은 네. 다들 친절하신데 친절에 관련한 교육은 따로 하시나요? 저희 기준에 맞지 않는 친구들이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냥 빨리 헤어지기도 하고요. 좀 저희랑 결이 맞는 분들 위주로 많이 모으기도 해요. 내가 어떻게 남을 바꾸냐.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성향과 맞는 사람들을 위주로 뽑고 비슷한 사람들을 처음부터 채용 자체를 잘해야 된다고. 뭐라 했지? 뭐라고? 이거 쓸까요 그냥? 관상 보시나요? 저희 MBTI 모르겠어요. 저희랑 결이 맞는 분들을 잘 모집하는 거. 그러니까 채용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근무할 수 있게 좀 많은 교육들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교육도 많이 진행을 하고 식당은 교육업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육에 많이 힘쓰죠. 중점적으로 보는 것들은 있어요. 태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접 자리고 가볍게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식당이라고 이래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면접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쓰레빠를 질질 끌고 오신다거나 아니면 지각을 하신다거나 이런 거를 보면서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힌트를 얻는 편이죠. 그리고 서로 조금 시너지를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거를 많이 봐요. 그래서 단순히 이 사람의 개인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직원들과의 합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융합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냐 이런 것들도 중점으로 많이 보고요. 그래서 채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면접 볼 때 뭐 일을 이 사람이 얼마나 잘할 것 같은지 이런 거는 거의 염두를 안 하고요. 이분의 어떤 긍정적인 모습, 태도 그리고 약간 인성적인 부분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봐요. 그러면은 뭐 사실 거의 실패가 없더라고요. 아 또 이렇게 바깥에서 컨셉을 잡고 빗자루 지르 컨셉이 아니라 맨날 외관 청소는 해야죠. 근데 여기는 왜 네. 대걸 막국수예요? 이게 사실은 되게 오래된 저희 상호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96년도에 한옥마을에서 대걸이라는 상호를 처음 쓰셨어요. 근데 이 대걸이라는 곳이 임금을 섬기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금을 섬기는 마음으로 손님들한테 음식과 사람의 좀 정성을 다하자 이런 의미가 들어있고 이 이름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계속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럼 속초 분이세요? 저희 엄마랑 외할머니랑 그러니까 외가 쪽
식구들이 다 이제 속초 분들이고 저는 이제 속초에서 오래 살았고요. 사투리는 안 쓰시네요. 사투리가 이제 얘기하다 보면 한 번씩 튀어나와요. 그 대궐이라는 이름이 네.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일단 저희 부모님이 너무 자랑스러워 하시고요. 저희한테도 대궐이라는 곳은 되게 특별한 의미를 담는 곳인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한평생을 몸담아서 일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남다르고 또 저희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좀 손님들한테 100년 동안 사랑받는 매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막국수 하면 대궐이다 이렇게 손님들이 한테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대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방이 엄청 넓고 아, 네. 홀도 되게 넓어요. 네, 맞아요. 여기 준비하시면서 좀 어렵거나 하신 적은 없었어요? 공간 찾는 게 가장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손님들이 주차를 좀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널찍한 공간에서 좀 편안하게 식사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공간을 찾는 거? 그래서 사실은 좀 계약 직전에 파기되고 이런 몇 번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렵게 구한 매장이다 보니까 또 그만큼 또 애착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공사 얼마나 걸렸어요? 공사가 저희가 오픈을 추석 때 딱 맞춰서 하기 위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됐어요. 그래서 한 달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공사하면서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저희 오랫동안 같이 인테리어 해주셨던 업체에서 해주셨고 딱히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그냥 착착착착. 뭐 누수나 이런 거는 뭐 어디서나 항상 있었던 것 같아서 근데 너 누수 문제나 뭐 갑자기 뭐 밑에 바닥에 물 받아대고 이런 거는 오픈 때마다 겪었던 것 같아요. 아, 이번에도 그런 게 네. 있었어요? 이번에도 여기가 살짝 물바다가 됐었어요, 여기. 여기 오산점은 네. 뭐 특별한 장점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아, 일단 저희가 손님들이 여름에 오셔도 내부에서 기다리실 수 있는 웨이팅 공간이 저희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밖에서 안 기다리고? 네, 맞아요. 아직 조금 정리가 안 됐는데 네. 이제 요 공간이 이제 손님들이 내부에서 기다리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저희가 여름에는 항상 조금 이렇게 대기가 있는 매장이다 보니까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뒀어요. 시원하게 에어컨도 덮고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손님들 리뷰를 통해서 되게 많이 캐치를 하는데 저희가 수원점이 매장이 되게 테이블이 널찍널찍하게 빠져 있어요. 근데 손님들이 그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탄점도 비슷하게 테이블을 더 놓을 수 있지만 이렇게 여백이 미를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되게 널찍널찍하죠. 내가 식사를 하는데 좀 다른 손님들의 좀 방해를 덜 받는 좀 그런 느낌인 거죠. 원래는 조금 더 빼곡빼곡하게 해가지고. 맞아요. 테이블 여기 사실은 놓으려고 하면은 뭐 6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매출은 좀 어때요? 매출은 저희가 사실 홍보를 전혀 안 했어요. 홍보를 전혀 안 하고 카카오 채널 손님들한테만 이제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 계속 매일매일 조금씩 매출이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추석 때 급하게 오픈을 했는데 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왔어요. 그거는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저희끼리 손발 맞추고 하는 시간으로 보냈기 때문에 좋았어요. 일단 여기 주변에는 되게 아파트 단지들도 많고 거주 세대가 배우 세대가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손님들 층이 이렇게 가족 단위로 많이 방문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3대도 많이 오시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공간이 이렇게 가족 단위 손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채워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여기 오산점 같은 경우에는 주차나 뭐 대기 공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님 편의성을 저희가 많이 고려해서 이렇게 매장을 설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손님들이 많이 만족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차는 몇 시간까지 되는 거예요? 주차가 4시간까지 가능해요. 4시간까지 무료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식사하시고 뭐 여유롭게 정말 산책까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1등 신세계 5만 원? 아, 맞아요. 벌써 한 신세계 5만 원 상품권 받아가신 손님이 한 50분은 이상 될걸요? 저희가 이 이벤트를 굉장히 오래 해왔기 때문에 50분. 오산에만? 아니요. 이제 다른 지역, 다른 지점 다 합쳐서. 아, 그리고 오산이 저희가 되게 기존에 손님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인트도 다 이제 통합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다른 지점에서 모았던 포인트도 여기서 같이 여기서 적립하시면 합산이 되고 또 어느 매장에서든 사용하실 수 있고 그래서 포인트가 다 통합인 거. 네, 그게 되게 손님들이 되게 좋아해 주세요. 그래서
왜냐면 요게 20포인트 모으시면 막국수 2그릇이 저희가 서비스로 드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20포인트 모으시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여름에 여기 엄청 오시나 보다. 네, 뭐 일주일에 3-4번씩 오시는 손님들도 많다 보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지금 기존에 매장이 3개가 있으니까 이곳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이 아쉬웠다,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여기에 많이 녹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에어컨 같은 것들, 뭐 설비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가장 큰 장점은 주차랑 웨이팅 공간인 것 같아요. 그게 항상 저는 아쉬움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요 동탄에서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손님들한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여기가 평수가 거의 90평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테이블을 20개밖에 안 뺐어요. 그러니까 평수 대비해서는 테이블이 적은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웨이팅 공간도 따로 빼기도 했지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저희 그 준비 공간이 굉장히 널찍하게 뺐어요. 아직 정리가 조금 덜 되긴 했지만 이런 적재 공간, 뭐 직원 탈의 공간 이런 것들을 조금 널찍널찍하게 뺐기 때문에 직원들의 편의성도 조금 더 고려가 된 그런 매장이죠. 와, 직원들 동선 왔다 갔다 하기도 되게 넓네요. 맞아요. 저희가 사실은 안산점을 이번에 이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안산점의 예상을 조금 잘못해가지고 매출이 생각보다 저희 예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뭐 적재 공간이나 이런 공간들이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손님 공간과 저희 직원들의 공간이 거의 50대 50 정도 수준으로 되게 널찍하게 뺀 거예요. 약간 네. 손님 테이블을 더 놓고 네. 돈을 더 많이 벌자 이런 느낌은 없었나요? 저는 그런 욕심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안산에서도 테이블이 딱 20개거든요. 여기랑 동일해요. 수원도 딱 20개예요. 근데 딱 20개로 돌렸을 때도 여름에는 직원 거의 20명이 동시에 근무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더 이제 테이블이 늘어나면은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손님 응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것들도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고려 기준이기 때문에 테이블에 대해서 딱히 더 욕심을 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PD님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러니까 식당을 갔는데 뭐 뒤 테이블이랑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막 의자끼리 막 붙고 막 이런 적 없으세요? 있죠. 그쵸. 네, 그런 데는 이제 특히 비 오고 이러면은 네. 더 불편하죠. 그쵸, 맞아요. 막 잠바 의자에 네. 막 걸쳐야 되고. 겨울에는 막 외투 있으면 막 더 불편하고 막 이러잖아요. 저희 매장도 옛날에는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매장이 작았었다 보니까. 근데 그런 장면을 보는 게 제가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손님들한테 불편함으로 다가오니까.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테이블을 조금 더 널찍널찍하게 빼게 된 것 같아요. 손님들은 엄청 좋겠다. 되게 좋아하시고 리뷰에도 그런 피드백들을 많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저는 대표님 드시려고. 저희 직원 간식으로 저희 점장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직원들도 당 떨어질까봐. 네. 지금 어디 가세요? 네, 이제 수원점으로 가려고 합니다. 수원에? 네, 수원점에 좀 이것저것 볼 일이 있어가지고 수원점 갔다가 또 오늘은 본점까지 가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여기서 수원점까지는 얼마나 걸리죠? 20분? 가깝네요. 네. 저 가방 좀 갖고 올게요. 약간 한 번에 못 가시는 스타일이구나. 3번은 왔다 갔다 해야 돼. 이거 풀고 가야지. 수원점에서 뵐게요. 예. 여긴가요? 네, 맞아요. 여기가 저희 대구막국수 수원지경점입니다. 여기가 2호점인 거죠? 네, 맞아요. 여기가 안산점에 이어서 2번째 매장입니다. 요즘 이렇게 열무김치를 판매하고 있어요. 손님들이 이렇게 명절 음식 느끼하게 드시고 열무김치 드시면 너무 좋죠. 여기 따로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희가 다 직접 담근 건데 네. 손님들이 요청을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제발 좀 팔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요번에 한정 판매로 한번 이렇게 판매를 시작했어요. 확실히 오산보다 여기는 오래돼가지고 그런지 네. 손님이 많네요. 네, 그쵸. 여기는 이미 좀 입소문도 많이 탔고 또 손님들이 이제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알고 찾아주세요. 여기서는 김치를 담그나요? 네, 맞아요. 김치도 담그고 동치미도 담그고 양념장도 만들고. 다 담궜나 보네요. 오늘 안 하시네. 네. 오늘은 옹심이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예요. 김치 하는 날, 뭐 네. 옹심이 하는 날 이런 게 다 다른 거예요? 네, 맞아요. 옹심이를
뭐 얼마나 하시려고 이렇게. 엄청 많이 하죠. 일단 저희가 매장에서 전부 다 만들어요. 일단 막국수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동치미 육수, 동치미도 저희가 직접 담그고 있고, 그리고 찬으로 나가는 열무김치, 이것도 저희가 직접 담그고, 이제 그 안에 꿈이라고 해서 무채도 올라가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직접 만들고, 또 반찬으로 나가는 또 빨간 색깔 채가 있어요. 무채, 그것도 만들고, 또 다대기도 만들고, 그리고 또 옹심이도 직접 또 다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주방이 매일매일 하루도 쉼없이 돌아가죠. 저희가 이제 이 매장에서 소진되는 식재료들이, 이제 음식들이 다 여기 준비가 되어 있어요. 뭐 날짜가 다 붙어 있네. 네, 그쵸. 날짜 순으로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가 다 붙어 있고. 역시 정리가 정리의 왕이시네요. 저희가 메인 메뉴가 막국수하고 옹심이 칼국수 이렇게 두 가지인데, 사실 이 두 가지 다 손이 엄청나게 많이 가는 메뉴들이라서 두 메뉴를 메인으로 가져가긴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어쩌다 막국수만 하시지 않고 네. 옹심이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메밀 전문점으로 좀 거듭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도대체 어떤 메뉴를 좀 만드는 게 좋을까? 그 답이 가까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강원도에서 오랫동안 좀 유년 시절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 엄마랑 외할머니랑 외식을 가면은 막국수 아니면 옹심이만 먹었거든요. 그래,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들하고 추억이 있는 메뉴이기도 하고, 그 음식들을 생각하면 저한테는 항상 이렇게 좋은 추억들이 항상 같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 손님들도 좀 이 음식을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게 이제 저희 옹심이라는 메뉴를 2년 전에 새로 드리게 된 거죠. 아, 2년 전에 드리셨구나. 네. 근데 그냥 옹심이가 아니라 황금 네. 무슨 옹심이던데? 맞아요. 황금 옹심이 메밀 칼국수인데, 왜 황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은 육수 색깔을 보면 육수가 굉장히 노래요. 샛노란데, 그 이유가 저희가 그 안에 생들기름을 넣거든요. 그리고 생들기름이 건강에도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황금이라는 이름을 좀 붙였어요. 그리고 황금이 사실 저희 부모님 성함이 황이금이거든요. 부모님의 의미도 들어있고, 또 그런 좀 건강을 담은 의미,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는 이름이죠. 그럼 감자를 깎는 거부터 하시는 거예요? 감자는 저희가 아까 낮에 미리 다 까놨어요. 아, 네. 감자를 까는 것도 여기서 다 까시는 거예요? 그쵸. 감자는 어디 거 쓰세요? 감자 다 국산이죠. 강원도에서 주로 오고. 강원도 감자. 네. 그리고 저게 감자가 그냥 기계가 깎아주긴 하는데, 저희가 또 두 번 손을 거쳐야 돼요. 왜냐면 저기에 뭐 모래가 껴있을 수도 있고, 감자가 깨끗하게 안 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다 들러붙어가지고 저 감자를 하루 종일 까죠. 그럼 옹심이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감자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감자를 깨끗하게 하는 거에서 첫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몇 킬로 정도 돼요? 100kg. 100킬로예요? 야, 맨날 이런 거 들다 보니까 대표님 몸이 저렇게 쇠약해지시네. 그래서 허리가 망가져가지고 허리가 더 이상 망가져가지고 못해요. 많이 못 써요 지금. 100킬로면 몇 인분 정도 나오죠? 생각보다 몇 인분 안 나와요 이게. 일만 많고 많이 안 나오는 그런 메뉴예요? 그래서 아무나 못해요 정말. 아. 네. 여기로 이렇게. 지금 이게 무슨 기계예요? 강판 기계예요. 저희가 원래 옹심이를 할 때 그 플라스틱 강판에다가 밀어서 하잖아요. 그래야지 감자 살이 살아서 옹심이 식감이 되는 건데, 그거를 똑같이 재현해주는 기계입니다. 이따가 나온 그 감자 살을 보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강판에 간 것처럼 나와요. 이거 없으면 사람 죽겠는데요? 아우. 이 많은 양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제 체에 받쳐가지고 전분이랑 감자 살이랑 분리해 줄 거예요. 완전히 다 투작업이네요. 네. 감자 살이 살아있죠. 요게 식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믹서기에 갈듯이 갈아버리면 이 식감이 절대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감자 살이 살아있다. 이제 전분이 밑에서 고착이 돼서 나중에 이렇게 뭉쳐요. 그럼 그 전분을 또 이용해가지고 이따 반죽할 때 쓸 거예요. 남편분은 어떻게 하다가 이거 같이 하시게 된 거예요? 아니, 저희 남편은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하면서 혼자는 너무 힘들겠다 이제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남편 꼬셔가지고 같이 배워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부모님한테 배우기 시작한 지 한 4년 차에 남편도 같이 들어와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년을 더 부모님 밑에서 배우다가 이제 저희가 독립을 하게 된 거죠. 회사로 다시 들어가고 싶진 않으세요? 기억도 안 납니다.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원래 프로그램 프로그램. 데이터 만졌어요, 데이터 편집. 근데 저도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식당 하셔서 저도 20살까지 식당에 살았어요. 그래서 일하고 손님들 응대하고 했던 게 저는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옹심이가 물로 계속 씻어주면 나중에 하얘져요. 지금 노랗잖아요. 하얘질 때까지 씻어야 돼요. 감자가 금세 갈변이 되거든요. 네. 감자를 왜 껍질을 감으면은 공기에다가 딱 방치되면 금방 색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계속 씻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쉽게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맞아요. 감자도 예쁠수록 맛있거든요. 오늘 감자가 예쁘고 맛있겠네요. 진짜 옹심이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는 아무나 못해요. 규모도 있어야 되고 진짜 마음 먹고 해야 돼, 옹심이 하려면. 일주일에 몇 번이나 이걸 하셔야 돼요? 소진 양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3번, 100kg씩 3번 정도. 5번 했어요? 5번 했대요. 5번. 일주일에 5번 했다고. 미안해. 저 허리 다쳐서 한 2주 정도 누워있던 적 있어요. 일을 하다 다쳐서요? 네. 네. 계속 무리해서 데미지가 쌓이니까 이제 디스크가 한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갔다가 집에서 한 2주 쉬었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항상 몸 조심하면서 해라. 정말 손님들이 맛있게 드셨으면 하시는 그 마음 하나로 하고 있지만 뒤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식당이라는 곳이 정말 종합예술인 것 같은 게 이렇게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잖아요, 저희가. 주방에서 실수가 있거나 또 홀에서 실수가 있으면 우리의 이런 노력들이 다 어떻게 보면 물거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공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역할을 잘 해주지 않으면 안타까운 상황들로 벌어지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뽀얀 옹심이가 만들어져요. 색깔이 엄청 밝아졌잖아요. 약간 노란색이었거든요. 됐어, 그만, 이너. 저희는 또 어렸을 때부터 명절도 없었거든요. 봉해 속초 이쪽은 명절이 대목이에요. 그래서 저희한테 설 추석은 일하는 날. 지금까지도 명절에 어디 안 가고 일하는 게 안 어색해? 어색하지 않아요. 이제 준비가 다 됐고요. 아까 전에 저희가 갈아서 깨끗하게 씻었던 감자살이에요. 이 감자살의 물기를 다 제거해서 이게 옹심이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옹심이의 주 재료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이 이렇게 살아 있어야 옹심이의 식감이 쫀득하고 이 감자 살이 다 느껴져서 훨씬 맛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화반죽기인데 이거를 잘 섞을 기계예요. 저희가 물을 다 제거했는데 요거는 그 물에서 나온 전분, 밑에 가라앉은 전분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서 요거랑 같이 배합을 해야 쫄깃하게 맛있게 옹심이가 됩니다. 요렇게 10분 정도 더 해주면 완벽하게. 그럼 이거를 한 땀 한 땀 또 손으로 따서 동글동글 빚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이 끝이 없네요. 아, 손님상에 나갈 때까지 일입니다, 옹심이는. 이거는 품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이 살아있죠. 이 감자 살이 네. 이렇게 다 찢어져 있는 게 살아있죠. 이게 손님 식탁에까지 살아서 가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만들었던 그 옹심이에요? 네, 맞아요. 아까 그 보셨잖아요. 반죽 만든 거.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2인분씩 소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요거를 이제 하나씩 더 다시 떼는 거죠. 그래서 요 반죽 하나에 옹심이가 이제 한 35알 정도 들어가게끔 째내서 옹심이 한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을, 공정을 보시니까 되게 손이 많이 가는 게 보이시죠? 요 작은 거 하나에 정말 네. 못할 일이 못할 일. 아 오늘 하루 종일 바쁘시네요. 아, 아니에요. 여기는 안산점이죠? 네, 맞아요. 저희 본점이고 올해 4월에 새로 오픈한 매장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막국수를. 네.
그 맛이랑 지금 대걸 막국수에서 만드는 맛이랑 네. 비교했을 때 어떠세요? 저는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해요. 레시피도 저희가 변형한 게 전혀 없고 그래서 손님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막국수를 맛보시던 손님들이 저희 매장을 좋아해 주시고 또 멀리서도 찾아주시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얘는 수육인가요? 네, 맞아요. 이제 수육이 다 삶아져가지고 저희가 뜸을 들여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꺼내볼게요. 이게 뭐 어떻게 만들었길래 어머니가 해주신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 시어머님이 만드신 막장이 들어간 수육이에요. 그래서 색깔 보면 진하죠. 그래서 이 막장이 들어가서 고기의 잡내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다 막장에서 나오는 순수 색상이기 때문에 뭐 카라멜이나 이런 거를 따로 넣진 않아요. 요거를 하루에 여러 번씩 계속 삶는 거예요. 아침에 한 번에 다 삶으면 오후 되면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계속 삶는 거예요, 조금씩. 여름에는 이거를 하루 종일 삶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탱글탱글하네. 네, 탱글탱글해요. 그리고 국산 고기이기 때문에 품질도 굉장히 좋은 고기를 저희가 쓰고 있고요. 그리고 당일날 고기가 남아도 손님상에 절대 나가지 않아요. 근데 다음날 되면 그 맛이 유지가 안 되니까 이런 거 저희가 장조림해서 먹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소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늦게 오시면 이제 조금 고기 품절될 수도 있어요. 수육을 그렇게 잘 써신다고 소문이 났다고. 지금 되게 일정하게 잘 써시는 것 같은데 썰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저희 수육은 얇게 써는 게 제일 중요해서 그렇게 썰려고 조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잘못한 거예요. 정말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카메라가 들어와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 두 분이서 소짜를 많이 드시는데요. 저희 고기는 이 수육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에 비해서 가격이나 이런 게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저희 수육 퀄리티에 비해서. 다른 데 가면 요거 한 3분의 2밖에 안 줄 거예요. 이 가격이라고 하면. 그래서 손님들도 그걸 아시고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국내산, 돈유 국내산. 아, 국내산. 네, 미박 전지. 좋은 식재료에서 좋은 음식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싸도 국산 재료를 많이 써요. 예를 들면 다대기 같은 경우에도 고춧가루 저희는 100% 국산만 쓰거든요. 뭐 다대기뿐만이 아니라 뭐 여기 김치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다 국산 고춧가루를 써요. 사실 그게 비용 부담이 크죠. 근데도 이제 손님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그만큼 믿고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국산 재료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얼갈이 배추 같은 경우도 가격이 너무 들쭉날쭉하다고 들었는데. 네네. 맞아요? 맞아요. 열무가 가격 차이가 쌀 때 비쌀 때 거의 뭐 5배도 넘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럼 고객님들이 네. 열무김치 같은 거를 리필해달라 그런다. 네. 비싼 시기에. 네. 그럼 어떡하세요? 손님들께는 당연히 제공해드려야 되는 거고 그런 걸 아까워하면 장사를 못 할 것 같아요. 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면을 하루에 몇 번이나 볶는 거예요? 셀 수는 없습니다. 아, 셀 수 없게 셀 수 계속 없을 정도로 볶아요? 계속 넣습니다. 그럼 면을 삶으면서 뭘 계속 저어줘야 되는 거예요? 위에 부분만 수분이 없는 상태가 올라오는 때가 있는데 그때 한 번씩 저어줍니다. 반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반죽의 되기예요. 반죽이 너무 질어도 안 되고 이게 너무 딱딱해도 면이 똑같이 삶아도 면이 너무 꼬들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양이 유지되면서 찰기도 있으면서 너무 이게 되면은 이게 그냥 툭툭 끊어지거든요. 얘는 지금 찰기를 다 유지하고 있죠. 이거 빼는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면을 더 삶아도 안 되고 덜 삶으면은 진짜 맛이 없어요. 못 먹어요. 요 면이 다 익은 거를 보고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건진 거예요. 그다음 바로 이렇게. 냉수에다가 바로 씻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면에 붙은 전분기도 빼고 그리고 면이 더 쫄깃쫄깃하게 나오는 거죠. 비법이 다른 게 없어요. 반죽 잘 하고 시간 잘 맞춰서 잘 삶고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 쫙 빼서 놓는 게 그게 가장 맛있는 국수입니다. 오케이. 한 명이 면을 삶고 말고 그리고 요 앞에서 같이 이제 서브로
해서 음식이 나가는 거예요. 가장 바쁜 시간에는 반죽하는 사람도 따로 두고 해서 3명까지 여기 인원이 편성되는 거예요. 막국수 한 그릇 만들려고 3명이나 필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요즘 외식업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도 이걸 계속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외식업이 쉽지 않은 거는 맞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성공하는 이유는 다 가지각색이고 그들만의 각자만의 이유들이 있는데 좀 실패하는 이유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실패 요인들을 좀 잘 분석하고 또 우리 매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좀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또 결과가 좀 감사하게도 잘 나왔고요. 거기에서 또 재미를 느껴서 더 하게 되고 물론 저희도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또 거기에서 또 어떻게 돌파구를 찾게 되고 그렇게 계속 그런 일들의 반복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또 나름의 재미를 찾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님에게 음식은 일입니까? 인생입니까? 인생이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일이고 인생이죠. 식당을 운영하면서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또 사람으로 치유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힘든 날도 뭐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다 같이 땀 흘리면서 같이 근무를 했을 테고 근데 힘든데도 다 웃으면서 즐겁게 일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또 치유가 되고 또 그런 데서 힘을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과 일을 하면서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있으세요? 저희 매장이 가지고 있는 모토가 3가지가 있거든요. 바로 행복, 성장, 성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이거를 처음에는 억지로 막 외우게 시키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손님도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여기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발전하고 또 성장했으면 좋겠고 손님 앞에서는 늘 같은 마음으로 조금 성실한 태도로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 3가지를 항상 잃지 않고 근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대거래 3대 가치로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좀 가다가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요거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요. 우리 직원들이 행복한가? 우리 직원들이 성장하고 있는가? 또 우리 직원들이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리더로서 제가 그 3가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또 하는 역할이 저희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전통을 이어가시는 젊은 사장님으로서 네.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은 어떤 거예요? 저는 손님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강박이 있을 정도인데요. 언제나 좀 더 나아진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고 지금의 대걸은 함께 해주신 손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손님들한테 좀 누가 되지 않게 결국 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희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손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게 제가 좀 가장 지키고 싶은 거인 것 같아요. 앞으로 대걸 막국수는 어떤 식당이 되었으면 하시나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좀 기분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대걸이 손님들한테 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뭐 가족들하고 좀 소중한 추억을 만든 곳, 그리고 뭐 학창시절 나의 소울푸드를 책임졌던 곳,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맛있게 식사를 했던 곳, 대걸을 떠올렸을 때 좀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좀 그런 곳으로 기억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은 엄청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도 별로 없고 또 그렇다고 손님들한테 결코 잊혀지고 싶진 않거든요. 그냥 그 지역 분들한테 좀 오랫동안 사랑받고 언제 가도 대걸은 항상 여기에서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반겨준다. 그런 곳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손님들께서 사랑하는 분들을 모시고 와도 부끄럽지 않은 곳이 되게끔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 매장을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항상 손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